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보입니다. 경남의 전통주 기행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전국에서 내려라는 술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당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옆에는 전통주 소믈리에 이승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밥상의 전설 공인 주당 박정배 선생 모셨고요. 예, 술은 못 드시지만 진정 즐길 줄 아는 여인 황영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 프로그램의 첫 아들을 하신 이승훈 선생님. 제가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흔히 뭐 와인 소믈리에는 좀 맞죠. 익숙합니다만 전통주 소믈리에 좀 생소해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인 소믈리에에서 이제 소믈리에라는 말은 따왔는데요. 예. 그 손님들에게 그 안주와 우리 전통주를 네. 이게 매칭시켜 페어링해주는 이제 그런 오. 역할을 하고요. 한식의 세계와 더불어서 우리 술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전국에 팔도 막걸리라든지 우리 전통주를 파는 전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문점을 가보면 대개는 한 10개나 20개 정도의 술을 갖다 놨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네. 한 200개 정도의 술을 전통주를 파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와.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200여. 200여 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아, 그러니까 전통주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군요. 네,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모을 수 있는 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다녔던 양조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술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 모아놨거든요. 네. 근데 전통주를 알리려면 일단 마실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추석을 앞두고는 전통주를 좀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또 경우는 또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전통주 박물관이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다라면 아마 우리 전통주 비는 데 있어서 무형문화재다 할 수 있는 우리 박록당 소장님, 네, 바로 옆에 계신데 저는 궁금합니다. 술을 또 많이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2주간 지켜보니까. 가급적 안 마시려고 그러고요. 예. 특정한 술 자리보다 예. 술 맛은 여행하면서 아. 마시는 게 제맛인 것 같아요. 네. 술을 찾아다니고 양주장도 가보고 사라졌던 술도 발굴하다 보면은 예. 여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거기 가야만 마실 수 있는 술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술은 그 지역의 풍토나 환경, 물 여러 가지 이 맛에 관여하는 영양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좋은 술들은 역시 물맛이 좋은 곳. 물맛이 좋고. 예, 물맛이 좋아야 술맛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바로 술자리고 그곳이 명주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인 거죠.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 옛날에는 예. 가장 경치 좋은 곳에 객사를 지었는데 아. 주로 양반이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 이용된 공간이죠. 이런 객사에는 그 각 지역별로 음식 문화와 또 대대로 내려와서 그 빚어진 술들이 네. 있었는데요. 오. 경남의 객사에도 그런 특별한 술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말씀을 들어 오늘 주원생은 황영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술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화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의 전설. 한일 합방 당시 경복궁에 가서 단식 요새 말로 투쟁을 한 겁니다. 단식 투쟁.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랑을 거쳐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선비님들이 이 사랑을 많이 거쳐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아, 예. 밥상의 전설 경남의 전통주경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술이 바로
합천 은진송 씨의 객사에서 빚어낸 고가 송주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 속에 나왔던 고택이 객사로 쓰였던 그곳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그 은진송 씨 집안은 객사를 맡아 관리하는 집안이었는데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사랑채 묵게 하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후하게 대접했는데 네. 이때 내놓은 술이 고가송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양주 얘기를 네.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은진송 씨 집안에 가양주기도 하다. 뭐 그렇게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고가송주는 찹쌀로 2차례 이상 빚은 고급 청주인데요. 네. 100일 이상 구성을 통해서 황금빛이 돌아 황금주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네. 도수는 낮지만 술 맛은 가볍지 않고 묵직한 맛이 나면서 무엇보다도 둥글둥글한 단맛이 돌고 신맛이 혀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게 식욕을 자극시켜줘서 네. 반주로 정말 좋은 술이었어요. 지금 네. 뭐 막 그냥 솟구칩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말씀만 네. 들어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네, 막 뭐 네. 빨리 먹어보고 싶은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객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하면 주막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주막은 술과 밥을 팔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여인숙 기능을 했었죠. 그 주로 어떤 고개라든가 어떤 그 오일장 중심으로 해서 그 서민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 주막이고요. 네, 그리고 양반이나 관리가 이용하는 곳을 객사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런 객사에는 접객용 술을 직접 빚어 음식과 함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술집 따로 숙박시설 따로지만 예. 옛날에는 숙박업 하는 곳이 바로 술집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화천에서도 숙박을 하면 술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찰이요? 예. 그럼 스님들이 술을 만들어 팔았단 말씀이세요? 원래 이제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는 스님들도 술을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드시는 술이 보통 곡차, 네, 맞아요. 곡시로 만든 차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고려 시대만 해도 사찰이 산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여행자들의 숙박처로도 이용됐기 때문에 숙박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했던 거죠. 예. 그 유일하게 사찰에서 지어내지고 있는 술이 지금도 생산되고 그래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전라북도 완주에 가면 수왕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 그것에 주지 스님, 벼감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사찰 법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4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우와. 위치가 고도가 팔분능선이라고 그래요. 네. 팔분능선 위치가 혈액순환이 가장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행하는 승려들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관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승려들이 자구책으로 산에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 약초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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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이제 송화가 건강에 좋으니까 송화는 사찰에서 선식으로 쓰이거든 솔잎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빚은 술이 송화 백일주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통 식품 명인 제1호 바로 그 기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 벼감 스님, 조벼감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명인. 1호 주인공이 스님. 술이면서 또 스님이라는 사실이군요. 그렇죠. 예. 몰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건 예. 우리 술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술만이 아니고 이 사찰에서 유래된 설과 관련된 명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 여기서 가장 가까이는 부산의 금성 산성 막걸리 잘 아시죠? 예, 예, 예. 이 술이 네. 사찰 그 산성의 성 보수를 맡았던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국사라고 하는 절인데 예. 이 절이 축성에 관여하는 인부들을 예. 대접하기 위해서 빚었던 술이 지금의 금성 산성 막걸리였고요. 또 하나 이제 대구에 네. 하양주라고 하는 술이 있거든요. 네. 이 하양주 역시 유가사라는 절에서 그 산성 축조에 관여했던 인부들한테 내놓았던 술이 민간에 전해져서 지금은 문화재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찰의 술들은 우리의 술의 역사를 반영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조선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절들을 많이 좀 억압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문화체가 좀 심해지면서 사찰에서 만든다는 술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네. 그거를 주막하고 객사에서 이제 그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사의정은 삼가연의 천석군 송종만 씨 슬하에 삼형제와 네. 사촌인 송종회가 모여서 우위를 돈독히 하는 뜻에서 형제계를 만들었는데 예. 그 뜻을 기리고자 처음 누가 식 객사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사의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 주변 이웃 그것을 찾는 길손이나 유생들에게 대접했던 장소가 사의정이었고 그때 내려왔던 술이 바로
고가 송주했던 것이죠. 아, 예. 뜻이 참 좋네요. 예. 취지가 참 좋았어요. 예, 좋아요. 예. 근데 당시 그 사의정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단순한 객사가 아니라 방랑하는 유생들의 집합소이자 네. 독립운동가들의 은둔지 역할도 했었어요. 객주나 주막 같은 곳은 일제강점기 접어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것을 극히 금기시했고요. 네, 안 좋아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있었던 객사마저도 없애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그나마도 몇 개 남지 않은 객사를 헐어서 학교로 개조를 해버려요. 이게 점점 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더더욱이 술과 음식을 대접할 만한 객사는 그나마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러는 의미에서 고가 송주가 탄생되는 은진송씨 고가는 의미가 크죠. 네. 그렇네요. 이수를 지켜왔었던 그 배경에는 연제 송병선과 그의 동생인 송병순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송병선이라는 인물은 어린 고종의 스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을사죽 후에 고종에게 을사오적을 처형해라 이런 거를 막 하실 정도였고 광화문에서는 또 단식 등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유림들을 모은 정말 유명한 그 분이셨답니다. 그냥 우리가 술잔 하나를 대하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또 그 역사가 역사가 담겨 있다는 있어요, 것을 다시 한번 또 역사가. 네. 느끼게 됩니다. 그 고가송주 맛보러 합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상의 전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고가성주가 네. 우리 집 대대로는 가양주인데 네네. 엄마가 6대 종부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6대 종부시고 예. 이게 제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거든요. 어머머, 딸이 그러세요? 물려받았어요. 예. 어떻게 또 따님이 그렇게 물리 네, 받으셨네. 엄마 손맛을 제가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밀향이 나죠. 예, 밀향이 아주 고소한 향이 납니다. 근데 쑥을 넣고 쑥을 이제 저거는 쑥이 들어가요. 쑥이 네. 들어가요? 네네. 누룩에? 쑥 자체에 네. 그 효능도 있지만은요, 쑥을 넣어서 누룩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게 거예요. 쑥에 여기서 좀 미생물이 생겨죠. 이게 누룩에서 생기잖아요. 예, 이게 쑥의 성분 좋은 성분도 누룩에 같이 들어가겠죠. 예. 누룩을 단단하게 지금 밟아주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했을 때는 이게 예. 힘이 좀 들어가서 발로 지금 밟아주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 좀 많이 나가야 유리한 건가요? 네, 그렇지. 이게 누룩의 생명이 저 밟는 정도에 달려 많이 있어요. 이제 아오, 단단해졌다. 단단해졌죠. 예. 이제 이래가지고 음. 도구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 누룩을 따로 발효를 안 시키고 이 장독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예. 햇볕이 예. 쫙 때리지만 장독에 열이 받잖아요. 예. 그 열로 해가지고 이게 누룩이 자연 발효가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주 이제 뜨거운 햇볕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그렇죠. 누룩을 띄우기 위한 네네네. 방법이거든요. 봄에는 동쪽으로, 아, 봄, 여름은 동쪽으로. 동쪽으로 뻗은 솔잎가지가 좋고요. 어떻게 이렇게 뻗은 게? 예, 뻗은 게. 네네네. 예, 그리고 가을, 겨울은 서쪽으로. 왜냐하면 아. 햇빛을 많이 봐요. 염력소. 아, 그렇죠. 네. 풍부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참솔이에요? 참솔이에요. 아 예. 그렇구나. 제가 처음에 술을 할 때 네. 제가 엄마가 못 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잎을 꺾어가지고 술을 했는데 술이 이상하게 쌉싸름하게 그렇더라고요. 네. 엄마 술이 왜 이리 쌉싸름하네 이상하다 이러니까 예. 엄마가 다음에 제가 솔잎을 따가 보여줬어요. 예. 이거는 왜 솔이다 이걸 하니까 술이 썩지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외솔은 안 되고 예, 참솔. 참솔만. 지금 이거는 참솔이다 예, 그죠? 어, 이게 외솔은 참솔만. 예. 씹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쌉싸름하고. 아 그러니까 이 솔잎이. 예, 솔잎이. 아. 참솔은 짭짤하지는 않고 약간 짜봐요. 아. 솔잎이 원래 약간 짭짤한 맛이 있거든요. 예. 잎만 이렇게 따는 건가요? 아니요, 줄기까지 다. 줄기까지. 아 이렇게.
만개잎을 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방부제 역할. 아, 맞아, 맞아. 전년 방부제. 그렇죠. 예, 맞아요. 우리가 만개떡 할 예, 때 만개잎을 만개떡, 가지고 예, 싸듯이. 예, 그렇구나. 망개잎을 넣는 경우는 저 고가성주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요. 어. 향이 진짜 진하다. 쌀이 익으면서 향이 진짜 좋다. 지금까지는 밑재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제 송주 만드는 과정이 네.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가성주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미술하고 덧술을 해야 돼요. 이게 미술은 물 대신 죽을 흰죽을 쓰거든요. 찹쌀죽을 써가지고 인두르하고 버물러가지고 그래야 넣으면 발효가 돼요. 맛있겠다. 야, 이 맛있는 냄새. 와, 하긴 하죠. 예. 이 술 담는데 참 이 몸도 정신도 예, 몸도 정신도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네. 어디 문산 갔다 오거나 하면 안 돼요. 안 술 돼요? 맛이 되네. 예. 전에 그렇구나. 예.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 엄마 술 큰 독 해놨는데 문산 갔다 오고 나서 누가 밥 버리는 기라 예. 술 한 독이 다 치워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못 먹은 일도 있어요. 어머나 참. 이게 그만큼 몸도 고되지만 마음도 그러네요. 예, 신경을 써야 돼. 제가 오늘 그냥 계속 우리 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술을 한 독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마셔보니까 술이 아니네요. 그냥 약이네요, 약. 예. 물 한 방울 안 들어가고도 이렇게 진한 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전 진짜 새삼 정말 고가송주가 왜 명주고 명품인지 제가 정말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송주 안주로는 한가가 잘 어울립니다. 그러네. 한가라고 엿하고 옛날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풍인데 제가 지금 엄마한테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대단하시다. 예. 손이 오시면 이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보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길 가시던 분도 오시고 이렇게 집이 항상 방이 많으니까 길 가시던 분도 오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역 장사, 뭐 멸치 장사, 그렇죠. 인삼 왜 읽고 다니잖아요. 다양한 보부상들이 다양한 진짜. 보부상들이 진짜 와서 많이 주무시고 가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제가 엄마 이제까지 해온 고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도 하고 제 밑에도 대대손손 내려가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명주를 빚고 오셨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앞에 그 100일 동안 숙성시킨 합천의 고가송주가 있는데요. 일단은 황금빛이 나서 황금주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짙은 갈색이 네.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르네요. 솔잎이 들어가면서
제조 방법이 바뀌면서 술 색깔도 바뀐 것 같고요. 황금주라고 하는 술 이름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못 쓴 이유는 네. 한 20년 전에만 해도 경주에서 황금주가 생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표법 때문에 네. 같은 이름을 못 쓰게 된 거죠. 예. 현재 저희 그런데 가게에서도 예, 판매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 경주 황금주를요? 그렇죠. 판매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었고 네. 특히 이 집에서는 이제 솔잎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솔잎향이 우선 향에 추가된 것 네.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황금주라는 솔잎을 못 쓰고 솔잎이 들어갔으니까 소나무 송자는 필요 왔고 아. 그래서 차라리 이 집의 상징인 고가를 차용해서 예. 고가 송주 아마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고가성주라는 이름이 또 탄생하게 된 네, 거군요. 네, 네. 일단 색깔만 두고 봤을 때는 좀 원액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좀 고급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빛깔이에요. 맞습니다. 그 두세 번 그 이상 덧술해 가지고 100일 정도 숙성시킨 그 고급스러운 청주를 그 보통 춘주라고 하거든요. 예. 춘주 중에는 명성이 자잔술들이 많습니다. 그 호산춘, 뭐 삼해주, 네. 약산춘, 주겹춘 뭐 이런 다양한 술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다식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안주가 좀 이 색다른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요즘 밤이 제철이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밤을 으깨서 밤 모양으로 다시 살린 네. 그 율란과 다식이 우리 그 이야. 전통 음식과 전통 음식인데 일반적인 다식은 틀에서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내서 만드는데 예. 오늘은 제가 다식을 이렇게 그 꽃다식으로 한번 이렇게 우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고가 송주를 맛보는 순간 이 율란과 다식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네. 만들어 봤는데 예. 한번 드셔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귀한 술에 걸맞는 아주 품격 있는 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이 길었습니다. 서로 한 잔씩 따라 주시면서 예, 한번 우리 제가 고가성주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야 되겠죠? 네. 드시기 전에 우리 왜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밥상에 전설 한번 예, 짠 한번 하시죠. 밥상에 어, 박수하시죠. 자, 밥상에 전설. 네, 짠 한번 하시고 드시겠습니다. 네. 향만 두고 봤을 때는 일단 좀 그 달콤한 엿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식감이 너무 좋네. 배꼽? 배꼽이라. 자, 전통주 소믈리에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찹쌀 때문인지 이제 단맛이 있으면서 네. 또 그 뒤로는 신맛이랑 그 쓴맛이 조화롭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예. 마시기 편한 그리고 이제 식후주로 이게 달콤한 어떤 그런 안주들이랑 잘 맞을 것 같고 뭐 반드시 그 한식만이 아닌 서양 음식에서도 어떤 디저트류 어떤 뭐 초콜릿처럼 달콤 쌉싸름한 어떤 음식이랑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는 해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리고 뭐 티라미슈 같은 그런 어떤 디저트랑도 그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 밤 다식 있잖아요. 꼭 티라미슈 가루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예, 모습이 나네요. 그럼 오늘 안주는 어떠신데요? 오늘 안주 너무 맛있습니다. 그쵸? 예, 네. 예. 집에 싸가고 싶네요. 이거를 저 먹다 보니까 네. 그 옛날 그 고사가 생각나네요. 고사요. 네. 중국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딸이 있었어요. 예. 그 딸이 이제 막 술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잘 믿는군요. 칭찬받을 줄 알고 네. 아버지한테 딱 바쳤더니 술을? 임금께서 딱 보더니 확 먹더니 싫어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딸을 내치고 금지령을 내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왜 맛이 그러냐면 없었나요? 네.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술 먹고. 아, 이 술이 이제 세간에 퍼져 나가면 그렇죠. 백성들이 네. 너무 많이 먹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금지령을 딱 냈는데 제가 오늘 먹어보니까 네. 뭐 그 맛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예.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 마지막으로 예. 딱 한 모금만 마시고 예. 오늘부터 저도 예. 저한테 금지령을 내리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너무 이 생뚱맞은 평이라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다. 예. 방송에서 밝힙니다. 진심입니다. 예. 충분하다는 거죠. 이 한 충분합니다. 잔만으로도. 예. 아. 취했나 봐요. 황현경 선생님 어떠세요? 네. 직접 또 여기서 저는 드셔보시고. 다른 분 스님들하고 네. 그 맛의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가서 직접 빚어봤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이 술이 정말 힘들게 빚어졌다는 거를 알고 또 이게 100일간 숙성하는 것도 받고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도 이 그 음미를 해보면서 술이 목에 딱 넘어가는 순간 네. 술이 아니다. 그럼요. 약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예, 그만큼 잘 빚어진 술이다. 네. 라는 그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술을 못 하는데도 도수가 낮아서 5잔을 마셨는데도 정말 뭐 머리가 아프다, 어땠다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네. 좋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양주를 이렇게 빚어 마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양주가 그 집안의 기륭을 점치는 잣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상 이제 방가에서는 손님 족대를 아까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집의 술 맛을 봤을 때 술 맛이 좋으면 좋은 말은 좋게 옮기는데 그렇죠. 술 맛이 안 좋으면 괜히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거든요. 그럼 술 맛이 안 좋다는데 그 집에 굳이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술 맛이 좋다고 하면은 호기심에서라도 오게 그렇죠. 되고 술 안 좋은 갈 사람도 가는 사람은 거네요.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 손님을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네. 그걸 무시로 행하게 되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사방팔방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직업이 뭐냐, 네. 그 농사지으면 농사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고추 농사가 어떠냐, 예. 고추 농사가 올해 가물어가지고 흉년이다. 그러면 내가 고추를 미리 사서 쟁여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졌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그렇죠. 수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가의 접대주 문화의 한 형태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그 중심에는 술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혹시 그러면 그 객사를 통해 내려오는 어떤 전통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술이 좀 있을까요? 객사를 통해서 전승되고 있는 술은 네. 이 집안의 고가송주가 유일하고요. 과거에 객사 같은 관청에서 중앙 관리들이나 소위 공무원들을 예, 예. 접대하거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빚었다는 술을 네. 빚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방이라고 하는 문헌인데 이 문헌에 보면은 술방문에서 술 빚는 방법이 3가지 패턴이 나오고요. 누룩 만드는 법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한자로 관이라고 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표시가 돼 있고 그 관장 지방 장관의 사인이 들어 있어요. 관에서 직접 술을 빚어서 그런 행사에 썼다는 그 기록이 나오니까 지금 객사 문화는 상류층의 문화고 우리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었던 고급 문화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맛본 이 은진송 씨의 가양주, 예, 고가송주는 네. 한 집안의 내림주이자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객사에서 빚었던 그 술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겠네요. 다행스럽게도 이 합천 은진송 씨의 그 집안이 아직도 이 그 고가의 그 고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술과 안주를 직접 만들어서 그 내놓고 있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그 건축학적 가치를 떠나 문화적 가치로 보면 네. 그 객사 문화의 그 원형을 잘 간직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옥 체험이다, 뭐 전통 체험이다 이렇게 해서 옛날 문화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객사 체험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 술 만드는 법도 좀 가르쳐 주고 그렇죠. 양조기 씨를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우리 그 어린애들한테는 그 성현들의 풍류, 흉내내 보는 이런 즐거운 이벤트가 있으면 네. 아마 이 객사 문화가 그냥 방긋방긋 꽃을 피우지 않을까. 방긋방긋.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좋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7대째 그 고가송주를 이어받은 따님이신 네. 그 송옥임 씨가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노력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찾아가고 거기서 또 먹고 또 다녀왔다고 주변 사람들이 널리 알려주는 거야말로 우리 전통지를 지키고 또 계승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길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훈 선생님 네. 금주령 푸시고 날도 좋은데 합천으로 이 단풍나들이 한번 가시죠. 저 네. 쉬운 남자예요. 풀겠습니다. 벌써요. 지금 한 10분 지났나요? 네.
고가송주 한 잔이면 가을 정취를 느끼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윽한 술 향과 깊어가는 가을밤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경남의 술기행 떠나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풍성한 이 맛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두 분 덕분에 저희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전통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은 이렇게 숨어있는 전통 음식, 향토 음식과 이런 전통주까지 발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밥상 차려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의 전설!